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국가대표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수촌 내 법당에서 안전한 아시안게임도 염원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가 소년 시절 지었던 한시를 번역한 책 온계시초가 출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1948년 건국일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특위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다음 달 14일 대구에서 개막합니다. 명상을 비롯한 불교문화 대중화에 큰 보탬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중덕, 정덕 법계과정 스님들이 참여하는 조계종 교육원의 올해 마지막 연수 교육이 2박 3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국가대표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수촌 내 법당에서 우리 선수들의 안전한 아시안게임도 염원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는 선수들의 막바지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대회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연일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메달을 향한 집념으로 뜨거운 열기를 뿜고 있는 진천 선수촌. 불교계도 태극 마크를 다는 선수단 응원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체육인 전법 단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부장 호선 스님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훈련장 등을 살폈습니다. 이번 방문 격려에는 법사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한 종회 의원 스님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재근 진천 선수촌장 등 불교계와 체육계 관계자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정작 본게임에 들어가서는 마음을 탁 비우고 그러면 연습할 때 이 실력이 100% 발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선수까지는 안 갔지만 내가 그러한 마음 이게 유도 멘탈 게임이거든. 모든 스포츠가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특히 진우 스님은 막바지 훈련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부상 없이 대회를 준비해 좋은 결과가 따라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멀게는 우리 화랑도부터 시작을 해서 체력을 갖고 왔고 또 화랑도 정신이 더욱 가미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DNA 속에는 그러한 화랑도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후예들이 우리 국가대표 내지는 선수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에 나가서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못지않게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국위 선양의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안식처인 선수촌 법당. 진우 스님과 호선 스님은 이곳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과 선수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선수단도 불교계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경기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그 큰 기, 높은 기가 우리 선수들한테 통해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많은 그 성원이 우리 선수들한테 전해질 것이고 또 이 선수촌 안에는 많은 선수들이나 지도자분들 중에 불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다음 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며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서 선수단 1,140여 명이 참가합니다. 금빛 영광을 노리는 태극전사들은 다음 달 20일 항저우로 출격합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소년 시절에 지었던 한시를 번역한 책 온계시초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성파 스님이 출가 전 1955년부터 1957년 사이 18살 이전에 지어 공책에 별도로 정리한 시들을 쉽게 번역한 것으로 오원절구 4수와 칠원절구 57수, 오원율시 18수 등 모두 192수의 한시가 실려 있습니다. 책 제목 온계시초는 따뜻한 냇물에서 뽑아올린 시라는 의미로 성파 스님이 소년 시절 설정한 삶의 지향이자 소박한 희망을 나타낸 세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한시는 소년 시절 스님이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유람을 떠나면서 지은 것이어서 스님의 출가 전 삶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알려졌던 성파 스님의 예술 활동 외에 명심보감과 소학, 논어, 중용, 시전, 서전 등 한학에 대한 스님의 수준 높고 깊이 있는 경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1948년 건국일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특위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특위는 이승만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종교편향 정책으로 한국 불교의 아픔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교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이승만 정부 출범 시점을 건국일로 삼자는 이른바 1948년 건국론을 우회적으로 옹호했다는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1948년 건국론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개신교계란 점에서 국론 분열이 종교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교계의 우려 또한 확산됐습니다. 현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기독교 국가로 건국된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버젓이 실려 있다는 점은 불교계의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갔다 와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 무슨 어떤 교수가 바로 해서 기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또 여기서 어쨌든 우리 특위에서 하든 종단 차원에서 하든 이 같은 인식과 공감 속에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위는 1948년 건국일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며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에 참여한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반드시 나라는 우리가 빼앗겼더라도 임시정부를 조직을 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고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주고 독립운동을 후원을 하고 무수한 스님들이 영창에 가가지고 고초를 겪고 그게 그러면 특위에서는 또 이승만 정권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종교차별과 불교 탄압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순천 서남사 문제 등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탁발 금지령이라든가 또 대처성 척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세를 기독교 교세를 신장시키고 불교를 스님들을 그냥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에 쌈을 붙이고 19년설이나 48년설, 45년설 하면은 이거는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이 몫으로 넘기고 우리 불교계로 볼 때는 지금도 신촌 봉원사 문제, 순천 서남사 문제 모든 문제들이 모든 근원은 이승만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위는 집행부와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역사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을 준비하면서 다음 달 12일 중앙종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발언으로 불교계에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윤 대통령.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로 다시 불붙은 건국일 논쟁이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을 저해하는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21일 입적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원로 종설 스님 연결식과 답의식이 화엄 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화엄사는 어제 경내 범음료에서 문도 스님과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설 스님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연결식을 봉행했습니다.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은 연결사를 통해 종설 스님이 남기신 덕화와 자유로운 성품을 되새겨 화엄 문도를 원용 공동체로 이끌고 사바 세상에 자비의 씨앗을 설파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부단히 수행 정진에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불현듯 가시니 저희가 평상시에 더 살피고 더 자주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어르신의 일기대로 늘 이렇게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식 뒤 스님의 법구는 오색만장이 뒤따르는 가운데 경내 연화대로 이운돼 답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종설 스님은 1974년 범어사에서 도강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197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뒤 봉암사, 묘향대, 상서남 등에서 수행정진해 왔으며 지난 21일 주석처인 천은사 3일암에서 범납 50세, 세수 7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가 종교를 초월해 한층 진화한 문화 콘텐츠로서 대중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중순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명상을 비롯한 불교 문화의 대중화에 큰 보탬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다음 달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전은 열암공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특별전, 신라시대에 찬란히 꽃피운 불교문화 중심지, 대구, 경북 지역의 매력을 선보이는 문화사업전과 기획특별전, 체험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열암공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특별전은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열암공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입불 운동의 단초 역할을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전에선 열암공 마의 부처님을 주제로 한 오리지널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고 관람객들이 사업의 원만 회양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발원문 기원 나무에 직접 매다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천년을 세우다 특별 부스 안에 자리할 명상조는 일찌감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타 선원장 하림 스님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할 예정인데 체험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 검사를 진행한 뒤 명상존에서 15분에서 20분 동안 명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오후 시간대에 30분 간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교문화 엑스포를 계기로 명상 열풍의 주체인 한국 불교가 지구촌 명상 시대를 맞아 불교 명상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와 정서에 맞는 정신혁명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K명상으로 세계 명상의 종주국이 되어 정신문명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문화와 불교 사상을 담은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사업전도 이번 불교문화 엑스포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섬유, 금속, 도자 등을 활용한 불교 공예전과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을 아우르는 불교 예술전 등을 볼 수 있는 불교 문화전은 관람객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과 감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조계종과 경상북도, 대구시 등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다음 달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1홀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전통 채식 문화를 소개하는 사찰 음식 강좌를 열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세계적인 조리교육기관인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국가별 캠퍼스에서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정규 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영국 런던 캠퍼스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 프랑스 파리 캠퍼스 채식 전문 조리 과정에서 사찰 음식을 소개했고 16일과 17일에는 캐나다 오타와로 자리를 옮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과정에서 대전 영선사 주지 법송 스님은 뿌리 채소와 해조류를 이용한 사찰 음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는데 런던에선 파래고추 부각 무침, 무채국, 톱밥 등을 시연했고 파리에선 감태꼬마 주먹밥, 비빔국수, 연근구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 오타와에선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이 사찰 김치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 상추김치와 좁쌀 무김치, 배추 물김치 등을 시연하면서 사찰 음식에 담긴 철학과 한식의 특성에 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전 세계 30곳의 캠퍼스를 운영 중인 르꼬르동 블루는 파리와 런던에 이어 올해 캐나다 오타와에서 불교문화사업단의 채식 전문조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조계종 청주 용화사가 지역민을 위한 전통 사찰 음식 체험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용화사는 총 600인분의 사찰 음식을 준비해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음식에 담긴 나눔과 비움의 정신 등도 소개했습니다. 용화사 연수원장 지장스님은 사찰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의 약이라며 사찰 음식이 품고 있는 불교적 가치를 배우고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뭔가 원하는 상태가 됐을 때 흐뭇한 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성격이 바뀌고 더 급해지고 더 참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만큼 참을성이 떨어지고 만족하는 느낌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만 바꿔주기만 해도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경험과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용화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도시락 형태로 제공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식회를 이어갔는데 특히 올해는 칠석 법회와 함께 봉행돼 예년보다 많은 신도와 시민들이 용화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중덕 정덕법계 과정 스님들이 참여하는 조계종 교육원의 올해 마지막 연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불교시 감상과 작시를 시작으로 2박 3일 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는데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육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중덕 정덕 법계의 비구비구니 스님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올해 마지막 법계과정 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승가교육이 불교의 미래란 기치를 내걸고 진행된 2박 3일 일정의 이번 대면 연수는 출가 관련된 주제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지금 6번째 법계과정을 마지막으로 올해 연수가 법계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동안 한국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법계과정을 통해서 스님들이 불철주야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아마 올해 열기를 통해서 내년에도 더 잘하실 거로 믿습니다. 올해 그 연수 과정들은 주로 출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지금 올해 핵심 과정으로 했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메타버스 관련된 주제로도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연수 교육은 간단한 입제식에 이어 현대불교 문인협회 공광규 상임이사의 불교시 감상과 작시에 대한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동국대 전병길 교수의 템플스테이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과 분임토의로 전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째에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직무대행 보일 스님의
메타버스와 미래불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중앙승가대학교 박수호 교수의 언어폭력의 사회적 부작용과 불교적 해법 강의가 뒤따릅니다. 이어 발심 출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주제로 조기종 교육원 출가진흥팀 혜원 스님의 강의가 펼쳐져 출가자 감소에 따른 출가 유형별 상담 내용과 출가자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됩니다. 마지막 날은 한마음선언 EM 지구사랑 해눌 스님이 승가결사체 전법 포교 사례 발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교육원에서 마련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마주할 다양한 포교 방법과 사례들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종단에서 이렇게 저희 스님들께 단계적으로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법계가 이렇게 승급되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상급 2차를 받게 되었는데 스님들의 위상도 높여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늘상 이렇게 수행과 정준을 하면서 또 교육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늘 보람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또. 조기종 교육원은 이번 중덕 정덕 법계과정 연수에 이어 오는 9월 6일 같은 장소에서 동국대 의과대학 문일수 교수가 부처님 가르침을 뇌과학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2023년 붓다와 뇌과학 강의를 진행합니다. 교육원은 법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법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가고시 응시 전에 해당 법계과정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계과정 연수를 매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최근 1박 2일간 경내에서 어린이 여름문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명상과 바루공양, 108배 등을 진행하며 템플스테이를 통한 마음수행과 체험활동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영상 제작사, 마술사, 로봇공학자,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은 아이들이 이번 문화캠프에서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의 끼를 펼쳐 여름방학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